안녕하세요. 채니채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그 기준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주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이나. 과연 얼만큼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는 도움의 방식이 애초에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두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서울에 한 분, 그리고 현장에 한 분. 그만두시고 나서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기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저희 부서에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흔쾌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경력직이어도 업무 적응하는 데는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냥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직을 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 하나로 제 업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도 제 일을 제 시간에 못하게 되니까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출근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이 오고 주말에도 연락이 오세요.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저도 제가 그분들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도 괜찮다고 했고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직접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한 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좀 의아한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으면, 어?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주 사이에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최근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바뀐 프로그램 매뉴얼을 아직 다 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해결법을 찾아낼 때도 있지만 저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조차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 번호를 줬어요. 이쪽에 문의를 해보시라고. 심지어 그 번호조차도 프로그램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좀 의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는 선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한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남한테 알아봐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오세요. 그때 자기가 물어봤던 거 혹시 고객센터 연락을 해보셨냐고. 그래서 제가 번호 드렸는데 연락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물어봐 주는 줄 알았다고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더 생각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업무 도서를 구매하시려고 책을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그 책이 품절이 된 거죠. 2004년도에 출시된 책이라서 더 이상 출판을 하지 않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대뜸 첫 마디가 부탁 좀 하자고 책 좀 구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책이 품절된 책인지도 몰랐고 언 책인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는 책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책이 필요하면 자기가 구매를 하면 되지 이걸 왜 나한테 말을 하나 싶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책이 필요하시면 기한서 쓰시고 구매를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품절된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선 품절된 책을 제가 어떤 수로 구해요.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봐야지. 이걸 왜 나한테 말을 하나 싶은 거죠. 차라리 그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어떤 책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 책이 품절됐다.
혹시 품절된 책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냐? 내가 알아봐도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만 부연 설명을 해줬다면 그게 굳이 내가 찾아줄 이유가 없어도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부탁 좀 하자. 책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왜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저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시험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그 후에 도대체 뭔 책이길래 못 구하는 건가 싶어서 인터넷 서칭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심지어 중고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안 찾아봤다는 거잖아. 그리고 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다른 경로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도 서칭하다 알게 됐지만 큰 도서관에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력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 책을 디지털로 볼 수 있더라고요. 또 인쇄비를 지불하면 인쇄까지도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런 정보도 선뜻 그분한테 전달을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얻어가려고만 하고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귀찮은 걸 시키는 건지 선의의 마음으로 도우려는 사람한테 자꾸 불편한 요구를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도움을 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제까지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들이 혹시 방향이 잘못돼서 되려 사람을 의존적이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했던 행동이나 표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다시 점검을 해보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면 내가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방법을 물어보지 다 된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았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쪽이 스스로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줬다면 그게 더 옳지 않았을까.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했던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도움을 받는 쪽에서도 제가 굳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 해보시고 안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시간을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와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 사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본 거죠. 돌아보니까 나조차도 타인을 도울 때 돕겠다는 의도와는 별개로 내가 주는 도움의 방식이나 방향성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문제도 보이는 거죠. 그분이 질문을 하시면 해결할 방법만 제시를 해드리고 빠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컴퓨터를 좀 능숙하게 다루시질 못하니까 제가 해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이제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버리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번 일로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끝났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랑 문제가 터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달라고 할 건데 이젠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저는 이런 태도로 행동을 했을 거고 그분은 뭐야 자기가 다 해줘놓고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갑자기가 아닌데 그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나는 선의의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도움을 주고자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상대방들은 그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나를 호구 취급하면서 되려 내가 상처받고
앞으로는 누굴 돕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상에는 도움을 주면 꼭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받기만 하면서 더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남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남이 못하면 나도 못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책이 4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이 적진 않아서 다 읽지는 못했고 반 정도 읽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완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기버, 매처, 테이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버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 돕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자기의 시간이나 돈 혹은 에너지를 기꺼이 쓰는 사람들을 말해요. 매처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균형을 추구하는 유형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유형이라고 합니다. 테이커는 자기 이익이 늘 최우선이고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뺏기만 할 줄 알고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성공의 사다리 최하단에도 기버가 있고 반대로 사다리 가장 높은 곳에도 기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현실적으로는 테이커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매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처조차도 기버에게 선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기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 기버의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테이커들은 단기간에는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다가 매처들에게 응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버의 곁에는 대부분 같은 기버이거나 매처들이 남게 돼서 큰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고 테이커들은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최하단에 있는 기버와 최상단에 있는 기버는 남을 돕고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최하단에 위치한 기버는 극단적으로 베풀고 희생합니다. 그러다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고 뒷전으로 밀려나기만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타인의 이익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나의 이익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내 욕구는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만 시간과 노력을 바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잘 도우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버 호소인인지 아니면 진짜 기버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처일 수도 있겠죠. 저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꼭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뿌듯함까지는 모르겠고 돕는 게 마음이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일이면 모른 척하기가 힘들어요. 모른 척하게 되면 자꾸 뒤돌아서서 생각이 나는 거죠. 찝찝하고. 그래서 차라리 도움을 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능력에 한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돕는 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답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사연이 대체로 다 길어요. 읽고 답을 하려면 정말 반나절이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일임에도 답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오죽 답답할까 싶기도 하고 또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예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히 테이커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매처 성향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좀 화가 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누군가
선의로 베푼 행동을 무례함으로 되갚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가를 분명히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례하면 화가 난다? 이 기준을 두는 것도 어쩌면 대가를 바라는 거랑 다를 게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퍼주기만 하는 호구는 누구나 되고 싶지 않을 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기버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기버들의 삶의 태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시를 한다면 첫 번째로 내 주변에 누가 테이커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기버를 호구로 만드는 사람은 테이커예요. 매처는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내 주변에 누가 테이커인지 구분이 쉬워집니다. 테이커는 얻어갈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냉담하게 구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주로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도왔을 때 그 뒤의 행동을 보시면 돼요. 고마워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얻어가기만 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초반에 한두 번은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를 만나게 되면 기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매처로 태도를 전환하셔야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죠. 너가 잘한다면 나도 잘할 거고 너가 자꾸 안 좋게 한다면 나도 똑같이 안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 집중하라. 기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일이 많다고 해요. 문제는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서 테이커인 걸 알아도 모질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상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느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게 이러는 걸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인생에는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에 집중을 하는 거죠. 상대 감정이나 느낌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대신 상대가 할 생각이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이익을 희생하지 않고도 상대도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기가 쉽다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저의 에피소드가 이 세 번째 포인트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를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은 주되 그 도움의 방향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방법만 제시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서로 일을 하면서 불편할 일이 적어질 것 같고 그분도 스스로 자꾸 해보면서 회사 업무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테이커 성향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럼 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매처의 전략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기버는 타인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장착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버는 자기 이익을 잘 챙기지 못해요. 연봉 협상 때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걸 쑥스러워하고 상대에게 부담 주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발상을 전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발상을 전환해 본다거나 누군가 나한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힘들어도 도와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이 일을 돕게 되면 내가 속한 팀에는 피해가 없는지 혹은 내 가정생활에 부담은 없는지 이렇게 내 이익을 타인의 이익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죠. 오늘은 제 회사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기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가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꾹 닫아버리고
외면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오히려 저를 부정하면서 사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똑똑하게, 지혜롭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법을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경쟁사회라지만 세상에 테이커만 있다면 얼마나 삶이 뻑뻑하겠어요. 오늘도 기버 호소인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